안녕하세요. 마블러스 디자이너 강의 시간입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 버전 5를 강의를 하고 난 이후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7 버전 이후로 강의를 다시 제작을 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마블러스 디자이너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www.marvelousdesigner.com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버전은 7.5 버전입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줄여서 MD라고 하는데요. MD 7.5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8 버전이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8 버전에서 어떤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7 버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중간쯤의 버전인 7.5를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제품 부분에 가시면은 건장 사양이라고 있습니다. 자, 건장 사양에서 마블스 디자이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사양이 있습니다. 우선 운영체제는 윈도우 7, 8, 8.1, 윈도우 10, 그리고 맥도 가능합니다. 맥의 경우 맥 OS X 버전, X 버전 이후의 버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64비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32비트에서도 뭐 구동은 가능한데 속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를 하시면 반드시 64비트 운영체제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근장사양에 코어 i7 3GHz 이상입니다. 자, 요거는 CPU를 의미를 하는데요. CPU i7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i7 3.0GHz 필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자, CPU는 i7 3.0GHz 이상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i7이라는 거는 CPU 종류, 인텔 제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인텔 제품 중에는 i3, i5, i7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 이건 코어라는 개수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i3는 보급형이고요. 보급형. 이거는 주로 인터넷이나 또는 뭐 사무용 이 정도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디자인용으로 사용하시려면 i5 이상의 CPU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i5는 듀얼 코어라고 얘기하죠. 듀얼 코어. 코어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 그럼 i7은 쿼드 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쿼드 코어는 코어가 4개라는 얘기입니다. 4개. 그리고 이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내부에 작업 단위라고 있는데요. 작업 단위. 이걸 스레드라고 합니다. 스레드라고 하는데 이 i5의 경우에는 스레드가 4개입니다. 스레드가 4개. 그럼 i7의 경우에는 스레드가 8개입니다. 주로 이 스레드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단위를 의미하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렌더링 속도가 또는 연산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블스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i7급의 CPU를 사용해야 된다. 즉 쿼드코어 이상의 CPU를 가진 코어를 가진 CPU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은 16기가 이상입니다. 이 램이 상당히 중요하죠. 램. 왜냐하면은 시뮬레이션이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CPU의 부하를 많이 주고요. CPU를 부하를 많이 주는데 램 용량도 낮게 되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컨버터 다운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16기가 이상의 램을 사용하시는 좋습니다. 이건 그냥 사양이고요. 여기 보면 최소 사양이 8GB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CPU도 코어 i5 즉 요걸 기준으로 최소 사양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TX 745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최소 사양은 지포스 GTX 56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AMD가 없습니다. AMD. 즉 라디온이라고 얘기하는 칩셋을 제작하는 그래픽 카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래픽 카드를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작업을 하실 때는 AMD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560 이상, 여기서 GTX급이라는 거. 이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어떤 그래픽카드 칩셋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G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S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TX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는 보급형 버전이고요. 보급형. 그 다음에 GTX 버전은 상위 버전입니다. 상위 버전. 주로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할 때는 반드시 GTX 버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하드디스크는 뭐 이거는 뭐 요즘 다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맥 부분에 가면요. 이 마블스 디자이너 주로 의상이나 패션 이런 쪽에서도 또 많이 쓰기 때문에 맥 운영 체제를 많이 씁니다. 맥이 굉장히 뛰어난 운영 체제이긴 하죠. 이긴 한데 호환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일반 디자인 파트 아니면은 주로 많이 쓰진 않는데 이 마블스 디자이너 자체가 패션이나 의상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맥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역시 건장 사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16기가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MD 이렇게 들어가 있죠. AMD GPU가 들어가 있네요. GPU 부분이 AMD 라디온 R9 M395X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최소 사양은 맥일 경우에는 인텔 그래픽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내장 그래픽입니다. 내장 그래픽. 외장이 아니라 내장 그래픽. 그리고 GPU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GPU라는 거는 그래픽 카드 내부에 들어가 있는 CPU입니다. 이거는 GPU라는 거는 그래픽스의 약자입니다. 즉 그래픽 카드 내부에 있는 CPU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 GPU는 부등소수점 연산에 굉장히 어떤 발구는 실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채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GPU가 굉장히 성능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가시면은 뭐 기업 사례, 주요 고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업 사례 쪽에서 보시면은 어, 주맥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게임 시네맥틱스 보면은 이런 어, 의상들 있죠. 이런 의상들이 전부 마블러스 디자인에서 제작된 겁니다. 이런 의상들. 또 이런 거는 게임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의상들이 되겠죠. 검은 사막 게임입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2 애니메이션 영화죠. 블레이드. 그 다음에 어쌔신 크리드 유니트. 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신 분 있죠. 우리는 건축 인테리어 쪽인데 왜 마블스 디자인을 쓰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건축 인테리어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천재질 표현입니다. 천재질 표현. 특히 천재질 중에서도 어떤 커튼이라든지 침대포, 그 다음에 뭐 소파에 어떤 널브러져 있는 어떤 천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 베개,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어떤 뭐 천의 느낌, 클로스, 천의 어떤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맥스에도 클로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천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그 어떤 단편적이라는 얘기죠. 맥스의 클로스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데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어떤 커튼이라든지 침대포라든지 쇼파천이라든지 베개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나 MD 또는 Cielo 3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이 Cielo 3D는 우리나라 개발자가 개발한 건데요. 이 MD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약간 촉수했다. 촉수한 판이다, 촉수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사용 환경은 거의 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자, 음, 자, 여기 보시면 튜토리얼이 있고요. 마블즈 디자인 7.5의 새로운 기능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로운 기능에 보시면은 뭐 UV 수정이라든지 패턴 벌리기, 스무스 아바타, 부자지 크기 조절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추가된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달아주시고요. 자, 마블 디자이너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전 버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블 디자이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버전인가 6버전까지는 이 아바타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바타라는 거는 하나의 마네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블 디자이너에서는 아바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바타 여기 보면은 뒤에 위에 있죠. 아바타라는 메뉴도 있는데요. 아바타가 뭐냐? 마네킹입니다. 마네킹. 여러분들 의상 디자인이나 패션 디자인 할 때 보면 마네킹이 있죠. 그 마네킹에다가 또는 뭐 더 옷을 파는 어떤 가게 이런 데 가면은 마네킹이 있고요. 그 마네킹에 옷을 입혀서 어떤 느낌인지를 표현하죠.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는 이 아바타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을 제작을 하고요. 이때 이 아바타는 실제 치수입니다. 실제 치수. 이거 실측이라고 하죠. 실측. 여기서 실제 치수라는 거는 서양의 남자, 여자, 그다음에 동양의 여자, 남자, 그다음에 아이 이걸 평균화 시킨 겁니다. 평균화 시켜서 이 평균화되어 있는 아바타의 치수를 이용해서 패턴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때 패턴이라는 것은 의상 패턴을 뜻합니다. 의상 패턴. 즉 천을 재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상을 만들기 위한 천을 재단한다 또는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어떤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옷을 티셔츠를 하나 만드는데 티셔츠에 관련된 원단이 있겠죠. 원단. 어, 티셔츠가 있는데요.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단이 있어야 되죠. 원단. 이 원단을 티셔츠의 모양에 맞게끔 모양 또는 형태에 맞게 재단을 하는 겁니다. 재단. 즉 연필이나 분필로 원단에다가 어떤 티셔츠의 모양을 그리겠죠. 그 그린 다음에 그걸 가위로 자릅니다. 가위로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또 실을 통해서 재봉을 해야 됩니다. 재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자르죠. 자르고 그 다음에 실로 재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마보스 디자인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다만 이 원단이라는 것 자체가 마블 디자인에서는 바로 여기 있는 요 기능들을 통해서 원단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르는 기능은 빠집니다. 자르는 기능은 빠지고 단지 만들었으면 그걸 실로 재봉을 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의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조금씩 이해가 가시죠? 자, 보면은 상단에 일단 구조를 보면요. 상단의 이 부분을 메뉴라고 얘기하죠. 메뉴라고 얘기하고요. 메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여기서 이렇게 쭉쭉 요까지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D 패턴 창이라고 합니다. 2D 패턴 창. 그러면 요 부분, 요 우측에 있는, 좌측에 있는 요 부분을 3D 의상창이라고 합니다. 3D 의상창. 이 3D 의상창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공간이고, 2D 패턴 창은 패턴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패턴을 제도 또는 작도 또는 설계하는 공간입니다. 즉 여기서 우선 패턴을 만들고요. 내가 티셔츠를 만들겠다 또는 뭐 치마를 만들겠다 또는 뭐 재킷을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일단 패턴을 만들고요. 만들어진 패턴을 이용해서 요 3D 의상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의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위쪽에 있는 요 도구들 이건 2D 패턴을 만들기 위한 2D 패턴을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고요. 그럼 3D 의상창이기 때문에 의상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시뮬레이션 도구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도구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어, 자 여기 잠깐 살펴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낮은 버전에서는 없는 기능인데 뭐 버튼을 만든다든지 버튼 홀을 만든다든지 시침을 한다든지 뭐 시침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담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 내부 도형이나 또는 어떤 패턴, 그래픽, 재봉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왼쪽에 가시면요. 여기 뭔가 좀 글자가 보이죠? 이 부분. 요거. 자, 이걸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창. 자,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라이브러리라는 것 클릭하면은 이렇게 숨겨진 어떤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가먼트. 가먼트라는 거는 이 의상을 뜻하는 거고요. 아바타는 앞서 말씀드렸죠. 마네킹. 이렇게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헤어는 머리를 뜻합니다. 머리 행태. 그럼 슈즈는 신발이죠. 이런 것들 전부 부자재라고 합니다. 부자재. 메테리얼즈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포즈는 일단 모션, 애니메이션 지나갈 때 쓰는 거고요. 모션도 마찬가지고요. 행거, 뭐 희한한 거 있죠. 뭐 재킷, 아바타,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이거 다 다음에 공부를 할 테고요. 아무튼 요것들은 일종의 부자재라고 얘기하는데 의상을 제작할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자, 클릭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늘어나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화살표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다시 닫히게 됩니다. 자, 우측에 가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씬, 팝익, 버튼, 버튼 홀, 그다음에 톱 터치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물체창이라고 합니다. 점체 물체창, 물체창 이걸 오브젝트 브라우저라고 얘기하죠. 오브젝트 브라우저 창 또는 뭐 윈도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속성창이라고 합니다. 속성창. 어떤 패턴을 선택했을 때 또는 아바타를 선택했을 때 또는 어떤 선을 만들었을 때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속성을 여기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측에 가면은 우측 상단에 가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도움할 기능이고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요. 애니메이션, 모듈러, UV 에디터 이런 거 오는데 이걸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 자,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시뮬레이션 모드.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모드. 그다음에 UV 에디터 모드. 그다음에 모듈러 모드.
이렇게 네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시뮬레이션 모드는 기본값이고요. 이거는 기본값이 되어 있고요. 패턴을 만들고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걸 어, 패턴을 만든 다음에 패턴을 제작하고 제작한 패턴을 아바타에 착장하는 기능까지 착장하는 기능까지를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착장이란 말이 좀 어렵죠. 착장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의상을 아바타에 입히는 과정, 그걸 착장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까지를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애니메이션 모드는 말 그대로 영상을 제작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영상. 그럼 UV 에디트는 어떤 의상이 있으면 그 의상에 여러 가지 어떤 질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천 재질이죠. 천의 어떤 종류별로 여러 가지 어떤 패턴이 들어갈 텐데요. 그 패턴을 UV 에디터라는 걸 통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러라는 거는 일종의 블록입니다. 블록. 이 블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캐드에서 우리가 블록 있죠. 캐드 블록. 그러니까 건축이나 인테리어 어떤 도면 작업할 때 의자나 뭐 싱크대라든지 가구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블록들을 만들어 두고 갖다 쓰죠. 그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듈러라는 거는 CAD에서 얘기하는 블록과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체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